콩나물과 숙주나물, 이렇게 두 가지의 음식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두 음식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다 똑같은 콩나물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두 음식이 조금씩은 다르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음식 모두 콩에서 시작되는 재배 작물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부분이 동일한데, 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콩나물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아 숙주나물을 먹는 경우는 적은 편이고, 쌀국수나 팟타이 등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숙주나물을 굳이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음식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콩나물은 냄새가 심해 데쳐 먹어야 하지만 숙주나물은 생으로 조리해 먹는 방법이 더 발달해 그냥 먹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숙주나물은 콩나물보다 영양소가 많아 매우 좋은 음식으로 평가받으며 숙취 해소 및 고혈압에도 좋은 음식이지만 실온에 두면 금방 쉬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에는 숙주나물을 콩나물보다 더 으뜸으로 쳤기 때문에 수라상에도 자주 올랐던 반면, 백성들은 콩나물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의 이름은 콩과 나물이기 때문에 콩나물이라 부르지만, 숙주나물은 녹두로 만들었는데 왜 숙주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조선 6대 국왕 단종이 숙부였던 수양대군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었던 사건, 바로 개유정난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인물들 중에서 인지도 1, 2위를 다투는 인물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우리들은 그들의 초상화를 화폐에 넣어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둘의 초상화는 실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임기 내내 전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관복을 입은 적이 없다는 것과 자신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게 해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역시 운동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말타기와 활쏘기 등 당시에 즐길 수 있는 여가 스포츠는 전혀 즐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육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고기 반찬이 수라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죠. 오죽했으면 아버지 태종이 자신이 죽어서 3년상을 치르더라도 아들 세종의 수라상에는 꼭 고기 반찬을 내어주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각종 기록들을 유추해보면 세종대왕의 얼굴은 지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샤프한 얼굴이 아니라 매우 비대하고 뚱뚱한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왕들은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왕자들을 많이 낳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왕들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잠자리가 아닌 업무의 연장선에서 잠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국왕들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상단에 카드 클릭하시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종대왕 역시 남부럽지 않은 정력가로서 수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던 인물은 왕세자 신분으로 세종을 보필하던 장남 문종입니다. 문종의 경우 왕세자 시절부터 아버지 세종대왕을 도와 수많은 업적을 쌓아 올렸는데 7살의 어린 나이에 명나라 사신을 접견할 정도로 매우 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세자 신분으로서 약 30년간 국정을 돌보기도 했으며 세종대왕을 도와 수많은 업적을 이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훗날 세종대왕 말년에는 그가 잦은 병치레로 국정을 돌보지 못하게 되자 왕세자 신분으로 문종이 약 8년간 대리 청정을 했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재위 기간이 약 2년 남짓으로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존재감 없는 왕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문종이 요절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면 아버지 세종대왕을 본받아 뛰어난 국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처럼 39살의 나이로 요절하였는데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들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조선 6대 국왕 단종이 됩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은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문종은 세종대왕의 장남이었고 자신 역시 그러한 문종의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적장자 테크를 올바르게 빌드업한 인물로서 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왕조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케이스인 것입니다. 왕세손, 왕세자, 국왕의 테크트리를 가장 정석적으로 밟았는데 이를 쉽게 풀이하면 국왕의 장남의 장남이라는 정통성 120% 국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린 국왕이 왕위에 오른다면 왕실에서 가장 큰 어른인 대비마마가 나서서 수렴 청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단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단종의 할머니였던 소원 왕후는 세종대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의 어머니였던 현덕 왕후 역시 단종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살아서 단종을 돌봐주었으나 그녀는 정실이 아닌 후궁이었기 때문에 수렴 청정 자격이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유들로 인해 문종은 삼정승이었던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을 고명 대신으로 임명해 어린 단종을 보살피게 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의정 김종서를 중심으로 고명 대신들의 힘이 커질수록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세종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대군은 공공연히 자신의 불만을 과감하게 드러낸 반면 수양대군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명 대신들 역시 모든 권력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나 왕권이 막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안평대군 등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그 힘을 바탕으로 수양대군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역시 고명대신들과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권람, 한명회 같은 책사를 비롯해 홍윤성, 홍달순 등 누관들을 끌어들여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었으니 그리고 자신들의 쿠데타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찾기 위해 명나라 사신을 자처함에 따라 겉으로는 왕위에 관심이 없는 듯 본거지를 비우고 명나라에 다녀오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실상 명나라에 가서는 자신들이 정통성을 지닌 왕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조선으로 돌아오는 즉시 거사를 치르기로 모의함에 따라 그 유명한 한명회의 살생부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살생부를 바탕으로 단종에게는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함께 거사를 치르려 한다고 무고하였으며 단종의 어명을 핑계삼아 조정 대신들을 궁궐로 부르니 이게 바로 개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유정난으로 인해 수양대군의 편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조리 죽임당했으며 김종서와 황보인 등도 수양대군에 의해 무참히 도륙됩니다. 모든 정적이 사라진 이후 수양대군은 단종을 스스로 옥죄며 왕위에 오를 야심을 보이는 가운데 수양대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선위하니 이가 바로 조선 7대 국왕 세조가 됩니다. 이후 단종이 상황으로 머물고 있던 것도 잠시 명분 없는 찬탈에 반대한 충신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니 세조의 치세하에 벼슬을 하지 않겠다며 낙향한 6명의 인물들을 생육신 단종 복위운동을 펼치다 발각되어 처형당한 6명의 인물들을 사육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결과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고 세조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있던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숙주였습니다. 신숙주는 세종 때부터 큰 신임을 받으며 여러 업적들을 세웠고 세종이 문종에게도 직접 추천할 만큼 문종에게도 신임을 받던 신하였으나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그저 방관만 할 뿐이었습니다. 전대 왕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았으면서 정작 단종이 폐위될 당시 그리고 복위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큰 질타를 받았는데 이러한 소식은 백성들에게도 전해져 큰 신임을 받고도 반역의 무리들 곁에 섰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훗날 백성들은 쉽게 상하고 쉽게 변하는 녹두나무를 신숙주의 처신과 같다고 하여
숙주나물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두에 들어가는 숙주나물도 짓이겨 버무리는 것처럼 신숙주를 짓이겨 밟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기게 되었으니 모진 바람에만 맞설 뿐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에 대응하지 못해 죽임을 당했던 당시 그 시절, 절개를 지키지 않아 오늘날까지 많은 비판을 받는 신숙주이지만 목이 언제 달아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 시기, 여러분이 신숙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싫어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